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입니다. 오늘 서울시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대규모 인센티브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번 대책 굉장히 중요하고 또 내용도 복잡하거든요. 끝까지 집중해서 잘 따라 보세요. 자, 정비사업성, 사업성을 개선을 해서 신속 추진하겠다. 88 대책의 일환으로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는 서울시죠.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재정비를 해서 많은 인센티브와 기부채납 부담 완화책을 내놨습니다. 큰 골자를 보면 공공기업 부담 완화를 하고 역세권 준주거 지역까지 종상향해주고 또 용적률 체계들을 굉장히 많이 변동을 시켜서 큰 이제 방향성은 인센티브를 주고 늘어난 비용을 이제 사업성으로 만회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기 전에 용적률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용적률 체계를 제가 한번 이해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재개발이건 재건축이건 재건축 재개발 이전에 지어져 있는 건축물들의 용적률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해당 구역 내에 있는 건축물들의 평균적인 용적률, 그리고 재건축은 단지별 용적률을 현황 용적률로 표시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위에다가 기준 용적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준 용적률은 다른 말로 계획 용적률이다, 이렇게도 불리는데, 지구 단위 계획이나 정비 기본 계획상에 해당 용도 지역별로 또 블록별 필지별로 정해놓은 기준이 되는 용적률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뭐 2종은 190%라던가 이런 식으로 기준이 되는 용적률을 정해놨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별도의 뭐 공공기여 없이도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사업성을 모두 충당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일정 부분 이제 인센티브를 통해서 보다 더 사업성을 높이는 용적률 중에 하나가 허용 용적률입니다. 자, 허용 용적률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기준에다가 이 해당 항목들을 전부 다 받게 되면 인센티브 용적률을 최대 20%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기본계획상의 우수 디자인, 그리고 뭐 장수면 주택, 녹색 건축물, 신재생 에너지, 지능형 건축물, 역사문화 보전, 이런 점들마다 각 항목별 추가적인 인센티브 용적률이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해당 항목들을 전부 다 더해서 최대 20%까지 기준 플러스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용적률이 허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허용 용적률보다 만약에 더 짓고 싶다, 그러면 또 추가적인 공공기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공기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용적률을 상한 용적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상한 용적률 체계는 2008년부터 적용이 시작이 됐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허용 용적률에다가 이 해당 비중만큼을 곱해서 상한 용적률까지 맥시멈 20% 이상을 더 지을 수가 있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허용 용적률 곱하기 1 플러스 1.3, 이건 이제 조례상 정하는 일종의 개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다가 이제 가중치 플러스 기부채납 비중만큼을 곱해서 기부채납을 많이 한 만큼 인센티브 용적률을 더 줘서 상한까지 끌어올리는 게 바로 이 상한 용적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맥시멈 3종에서 250%까지 상한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 3종의 법적 상한 용적률은 300%란 말이에요. 그러면 300%까지를 전부 다 찾아먹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임대주택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있는 시프트라던가 이런 장기 임대주택으로 나머지 늘어나는 50%라는 용적률의 절반가량을 기여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법적 상한 용적률에 다다라서 300%까지 지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정비계획상의 용적률 체계가 크게 보면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서 이 대책 내용을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사업성 보정 개수입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사업성 보정 개수가 뭐냐면 앞서 봤었던 이 허용 용적률에다가 보정 개수를 적용을 해서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최대 40%까지 추가적으로 주겠다. 기존의 허용 용적률 맥시멈 받으면 몇 프로였냐면 20%까지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이 보정 개수를 2배까지, 2배까지 적용하게 되면 총 40%의 맥시멈 용적률, 허용 용적률을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보정 개수가 되게 웃겨요. 보정 개수를 최대 2.0까지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계산을 하냐?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를 대상지 평균 공시지가로 나누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분자인 서울시의 공시지가가 크면 클수록, 혹은 대상지의 평균 공시가가 낮으면 낮을수록 보정개수가 높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가 뭔 얘기냐? 하급지일수록, 공시지가가 낮은 하급지일수록 보정개수를 높게 쳐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 평균보다 많이 낮으면 낮을수록 보정개수를 높게 쳐줘서 더 많이 지을 수 있게, 기부채납 인센티브 없이 더 많이 지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게 바로 보정개수 수정안입니다.
자, 그렇다 보면 강남권에 있는 재건축과 강북이나 외곽 지역에 있는 재건축들이 이제 인센티브에 대해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외곽 지역에다가 혜택을 몰아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3종에서 기준 210% 적용을 받아서 여기 위에다가 이제 허용을 20%를 쌓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허용을 40%까지 쌓게 해주면 뭐가 줄어드냐면 위에 있는 250에서 300 갈 때 써야 되는 임대주택 부분을 많이 줄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임대주택으로 원래 25%의 용적률을 지었어야 됐다면 허용 용적률을 늘려주게 되면 하급지들은 임대 비율을 더 줄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특혜를 하급지에다가 몰아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현황 용적률을 인정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현황 용적률은 기존의 재개발 구역 내의 평균 용적률 혹은 재건축 구역 내의 단지별 용적률을 얘기를 하는데 재건축 구역 내의 단지별 용적률이 90년대식 아파트 같은 경우는 허용 용적률이 아니라 거의 상한 용적률까지 지어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250%까지 지어져 있는 80년대, 90년대식 아파트다라고 했을 때는 얘를 만약에 아파트 재건축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기부 체납을 이 밑에서부터 그러니까 기준인 210%부터 남는 부분 전체에 대한 기부 체납을 요구를 받게 돼요. 하지만 여기 말한 것처럼 현황 용적률을 기준으로 최소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미 지어져 있는 부분에 대한 기부 체납은 없이도 이 이상으로 추가적으로 짓는 만큼에 대해서만 기부 체납을 요구하겠다. 거기다가 또 추가적으로 뭐까지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현황 용적률이 260%인데 사업성 보정 개수가 1.5에서 20%의 추가 인센티브 용적률에 1.5 곱하면 30%란 말이죠. 근데 여기 있는 허용 용적률 인정치가 20%니까 초과하는 10%포인트만큼은 허용 용적률로 지금 현재의 현황인 260으로에 추가적으로 10%를 쌓아서 270을 허용 용적률로 보고서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70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상한 용적률에 대한 기부 체납이라던가 아니면 임대주택 기부 체납을 270 이상에다가만 적용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200% 넘어서 지어져 있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는 굉장한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용적률과 기부 체납에 대한 기준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1종이나 2종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준공업 지역에 대해서는 기준 상한 법정 용적률을 전부 다 완화를 해줬어요. 예를 들어서 1종 같은 경우에 기존의 공동주택을 짓더라도 필로티 포함 4층 이하에다가 또 기준부터 법상까지가 전부 다 맥시멈 용적률 150%까지밖에는 못 썼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법적 상한과 상한 용적률을 200%까지 끌어올려주면서 플러스 층수 제한까지 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거의 과거에 있었던 2종 7층 일반 주거지역에 대한 규제만큼을 1종에다가 적용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2종 7층은 이제 더 이상 유명무실해졌거든요. 정비사업 추진하게 되면 2종 7층 별도 기부 체납 없이 층수 제한 전부 다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맞춰서 1종 땅도 2종화 시켜주겠다는 얘기고요. 또 준공업 지역이 과거에 임대주택 제외하고 공동주택으로만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이 꼴랑 250%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거를 어디까지 올려주냐? 법상 250이 아니라 법상 400%까지 올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공동주택을 지을 때 준공업 지역에서 재건축을 진행할 때 250에서 이제 법적 상한을 400으로 보고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 늘어나는 150% 용적률 중에서 절반가량을 임대주택으로 뽑기만 하면 400% 용적률 남김없이 공동주택으로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준공업 지역 재건축할 때는 굉장한 희소식이 될 거고요. 또 2종 같은 경우에 기준 용적률이 190%였던 거를 기준을 210%까지 올렸습니다. 이게 어디랑 비슷한 수치냐? 3종이랑 비슷한 수치예요. 그러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면 1종 땅을 2종화 시키고 있고요. 2종 7층 땅은 2종화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1, 2종을 전부 다 합쳐서 2종 땅 형태로 재건축 재개발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기존의 2종이었던 데들은 3종 일반 주거지역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3종이었던 데들은 이제 좀 있으면 역세권들 준주거화 시키게 될 거고요. 준공업 지역들 역시도 지금 현재 준주거 지역화 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기부 체납 비중도 원래 종상향 한 단계만 하더라도 최소 15%가량은 공공기여를 해야 됐거든요. 근데 이 비중을 무려 10%까지 낮춥니다. 거의 30% 이상의 공공비여를 낮춰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기부 체납 개수도 0.7에서 1.0으로 높이겠다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는데 이 개수가 뭐냐면 아까 봤었던 이 용적률 체계상에서 상한 용적률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개수 수식대로 공공기여를 해야 허용에서 상한 20%가량을 더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어땠냐면 21년도 11월 개정안으로 보면
토지에 대한 부분에 가중치 적용하고 그리고 0.7 그러니까 건축물을 공공기여했을 때는 토지만큼은 인정을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경우에 따라서 1까지 높이겠다는 얘기는 건축물을 공공기여를 하더라도 토지 공공기여한 만큼으로 인정을 해줘서 조금 더 낮은 공공기여를 하더라도 상한 맥시멈 20%까지 맥시멈 250%까지 다 찾아 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조합 입장에서는 부담률, 순부담률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거다. 그래서 언제 시행하는지 그 결과치를 봤더니 사업정보 개수, 현황 용적률 인정, 공공기여 완화 전부 다 9월부터 시행입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인수비용 이거 표준건축비 적용하다가 기본형 건축비에 80% 적용하면 표준건축비 적용했을 때보다 무려 40%가량 더 주고서 임대주택을 뺏어간다는 얘기거든요. 당연히 사업성 높아지겠죠. 그래서 시행령 개정사항 여기는 9월에서 10월 내로 시행될 예정이라 올해 안에 전부 다 시행 예정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들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이어서 일반 투자자분들은 별로 관심 안 가지실 수도 있는데 우리처럼 합리적인 투자를 하는 정비사업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집중해야 됩니다. 첫 번째, 비용 증가로 줄어든 사업성만큼을 앞서 보여드린 인센티브 확대 그리고 기부 체납 축소책으로 사업성 보전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만큼 우리 입장에서는 추가 분담금이 줄어드는 결과치로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고요. 또 저밀도 재개발 재건축 장이 여태까지 2000년대까지의 장이었다면 이제는 재개발도 중밀도 시대입니다. 중밀도 재건축 평균적으로 150%가량 혹은 170%가량의 이종 땅들을 재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최대 3종 일반 주거지역 정도로 인정해주지 않으면 사업성 안 나올 가능성이 커요. 거의 다 비용 증가까지 굉장히 심하단 말이죠. 그래서 중밀도 재개발 재건축 시대로 넘어가는 관문의 역할을 이번 정책 안에서 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모든 재건축 관련된 대책들의 포커싱이 어디 맞춰져 있냐? 조합사업의 사업성 증가시켜주는 쪽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거 공급 대책의 일환이에요. 수요 억제책이 아니라. 그러면 당연히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민간의 이윤을 더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반드시 조합원이 되는 선택 앞으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나온 정책이 끝이 아닐 겁니다. 만약에 비용이 더 늘어난다거나 사업성이 더 줄어드는 시대가 오게 되면 반드시 조합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가 제일 바보 되는 거냐? 무주택 유지하시거나 청약 기다리시는 것만큼 바보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눈치채신 분들은 옛날에 모아타운 처음 발표됐을 때처럼 땅 한 평에 대한 부가가치를 이만큼 높여주겠다는 거니까 빠르게 상급지, 좋은 입지, 재개발 예정지 찾아가시기를 바라겠고요. 도움 필요하시는 분들은 상담 혹은 강의 때 신청해 주셔서 구역과 매물에 대한 얘기 저와 말씀 나누고서 합리적인 투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이었습니다.